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먼저 셀프 자랑하겠습니다. 뭐 자랑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께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출근해서 매일 하는 작업 중에 오늘 숫자는 이라는 네.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종이신문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경남 도민일보 누리집 그리고 이제 경남 도민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는 온라인 전용 기사이자 그렇습니다. 콘텐츠입니다. 네. 네. 예, 그렇죠. 우리 사무기가 매일 아침 그 경남 도민일보를 맨날 뒤적거리면서 기사 중에 혹시 숫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특별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나 이걸 찾아가지고 요 정사각형 반듯하게 거기다 숫자를 크게 쓰고 간단한 설명과 해당 기사 링크를 거는 건데 뭐 이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게 느닷없이? 네, 그 오늘 숫자는이 200회를 채웠습니다. 오늘로. 벌써 200회입니까? 네네. 자랑할 만하네요. 네, 일단 축하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처음 기획안을 들고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MBC 경남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에 나가잖아요. 이때 쓰는 콘텐츠가 바로 오늘 숫자는입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유식한 말로 뭐 원소스 멀티 유저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활용 또는 그 후배 아이디어 훔쳐가기. 하여튼 방송으로 제가 쓴다는 거는 그만큼 콘텐츠 자체가 좋다는 거고요. 어쨌든 하루하루 보면은 그저 뭐 지나가는 작업인데 그렇게 모아놓고 또 보면은 남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감 한마디 질질 끌지 말고. 네, 앞으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읽으면 계속 하는 걸로. 일단 진짜. 아니 최한석 기자가 누르면 한 번 아닌가? 그 뭐 수정하고 뭐 이러저러 하면은 3회가 기본으로 찍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뭐 저도 뭐라 하나 뭐 200회 찍어야 되겠는데. 그 플래시 깎는 노인은 100회만 찍어도 인정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홈파티도 열어드릴게요. 아이, 프레시 깎는 노인 100회면은 정년 아닙니까? 정년. 진짜 말 그대로 노인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 해도 그 2년 해야지 100회 나오는데. 하여튼 뭐 국내 하나뿐인 플래시 이 레트로 다이나믹 정통 아케이드 도트 시사 프로젝트. 아 네. 예, 플래시 깎는 노인. 뭐 곧 한 편 더 올라오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제가 100회 네. 선보이겠습니다. 반은 괜찮습니다. 아, 네. 예, 뭐 네. 반,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진짜로 그렇게 갑니다. 머리가 네, 알겠습니다. 진짜 노인이 될 때까지. 네네. 아, 누가 뭐라 했습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 정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를 받고 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한 내용 다룬 적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정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첫 위원장을 이번에 선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구죠? 저희랑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입니다. 저하고 친분이 누구요? 붙은 높으신 분이 있나? 우리 오맥이랑 인터뷰를 했던 전희영 정교조 경남 지부장. 그러니까 이제 신임 위원장님입니다. 그때 인터뷰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합니까? 그래도 우리랑 친분이- 인터뷰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공직자나 정치인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손 꼽을 정도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희영 위원장과 음. 친분이 아주 두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저도 뭐 당장 그 정도 친한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네. 근데 그때 복직하면서 당장 뭐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지 말씀하셨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오히려 이 현장은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제가 그때 보도를 봤었었는데 네. 지난 9월에 일단 복직을 하셨거든요. 그럼 혹시 현장에 적응이 안 됐나요? 이제 그것까지 어. 같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바로 물어봐야 친한 거 아니겠냐.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물어봐야죠. 예, 그래야 친한 우리 거죠. 찐친님을 확인하는. 연결이 되나 보죠. 네, 당연하죠. 음. 7년 동안 투쟁을 마치고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설렌다던 선생님이 몇 달 사이 정교조 위원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이고 무슨 그동안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전희영 전국 교직원 노조 신임 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교조 경남 지부장에서 아예 위원장이 돼버리셨습니다. 네. 예, 그 예. 저희랑 인터뷰 이후에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거짓말 하신 건지. 아, 갑자기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오. 네. 네. 아니, 뭐, 이제 우리가 다르듯이 인생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 이제 11월 초에 우리 올해 정교조 선거와 관련해 등록을 하는데. 네네. 10월 달 되면서 정교조 선거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었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예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후보가 되고. 네네. 또 이렇게 또 당선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아, 예, 네. 그래서 방금 네. 심위원장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위원장을 맡아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제 7년 동안 정교조가 이제 법인노조 지적투쟁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가 되게 좋게 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7년을 참 되돌아보면 네. 정교조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참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원노조니까 네. 정교조의 상징인 참교육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생산해서 뭐 이런 음. 것들이 현실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다시금 좀 정교조의 힘도 좀 복원하고 네. 학교나 사회 속에서 정교조의 존재감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네네. 아, 그런 마음을 먹고 출마하게 되었어요. 아, 저는 네. 이제 7년 동안 투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교재를 펴보시고 투쟁이 더 낫겠다. 교과서 많이 바뀌었네. 요즘에 이렇게 어려워졌지. 7년 동안 몇 차례 뭐가 업데이트가 있었나 이러면서 당황하시고 안 되겠다.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 어쨌든 다시 합법화한 정교조의 첫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첫 위원장으로서 이제 뭐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들이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건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일단은 이게 이제 합법노조인 정교조의 첫 선거에 당선돼서 일단 되게 기쁘긴 한데 네네. 되게 진짜 좀 부담이죠. 부담스럽고 어깨가 그쵸. 무겁더라고요. 아, 네네. 이 정교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합법화됐으니까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고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심해졌잖아요. 코로나가. 네. 네. 예, 그리고 정교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정책이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부담이 좀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 가능한 학교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법 관련한 제정 네네. 이런 네. 것들에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합법노조가 된 것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단체 교섭을 제기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10월 말에 일단 개회를 다시 했고 네. 이 단체 교섭을 7년 만에 이제 하는 것이니만큼 네네. 학교 현장의 변화도 일으키고 조합원쌤들한테 좀 힘이 되는 네네. 단체 교섭을 잘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과제가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부담 되신다고 하셨는데 또 네. 부담이 되실 만한 제가 질문을 또 던질게요. 예. 네, 일단 저기 공약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네. 보도된 공약을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부담되시죠? 네. 예. 네. 그 학급당 학생 수 20명, 그러니까 유치원은 14명이고 네.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뭐 물론 뭐 교육 환경 개선 측면에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수업 일수를 180일로 줄이는 것은 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업 일수가 유치원이 180일, 초중고가 190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OECD 평균이 182일이고 네. 한데 전국적인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다.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수업 실수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수업 일수하고 시수가 많은 만큼 네. 이 학습 교육과정 자체도 이제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부담이 음. 많이 높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좀 적정화해야 되겠다. 아, 네. 특히 수업 시수는 네. 이게 우리가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주 6일제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똑같아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과도한 학습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네네. 수업 시수하고 수업 일수를 굳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또는 뭐 단위학교에 좀 재량을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께 좀 교육부가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아, 이런 네네. 의미에서 공약을 예. 좀 제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그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 학교 하루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교조에서 그 수업 일수를 한 10일 정도 줄이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그 네. 제안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취지와 별개로 네.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전체 수업 일수를 줄이는 부분은 사실은 이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네. 수업 일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이제 안전에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막 생기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측면에 있어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좀 싶고요. 네. 그러니까 등교 일수가 사실 이제 줄어들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이 애들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도 사실 있는데 네. 이게 방과후 교실이나 이제 돌봄의 예. 지자체 이관하고도 아, 좀 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네. 아이들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네. 좀 체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네. 좀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같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네. 좀 그러니까 듭니다. 수업 일수가 10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10일을 가정에 떠넘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 그렇죠. 짚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방과후 교실 돌봄 이 지자체 네. 이관 이슈가 또 요즘 최근에 이제 몇 번 나왔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조금 이제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격차가 또 생길 여지가 없지는 않을까, 뭐 없을까, 뭐 그런 의문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학교나 이제 돌봄 이게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16년간 유지가 되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돌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책무를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다 떠넘긴 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네. 그래서 이 학교 돌봄이 사실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좀 전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돌봄 형태로 보면 뭐 지역 돌봄 그다음에 뭐 청소년들 방과후 하는 거 네. 학교에서 하는 돌봄 네. 이제 이런 다양한 돌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가 다 달라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돌봄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 건데 네. 이렇게 해서는 질 높은 돌봄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봐서 네. 통합 체계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돌봄과 관련해서 통합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제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네네. 국가가 책임을 맡고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따라서 격차나 차이는 생길 거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똑같은 교육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 민선 지자체장들이 이 해당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오히려 더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의 경쟁. 네, 그럼요. 네.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네. 본인들에 대한 지지로 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교육감 계속 하고 싶으면 그렇죠. 교육감도 시장 마찬가지고 시장 계속 하고 싶으면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계속 하고 저는 싶으면 서로 경쟁할 거라 사실은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일방적인 교원 정책 추진 폐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저희가 이 교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이제 교원 정책 관련해 가지고 네. 정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원들은 국가 공무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국가 공무원인 교원을 지방 직화해야 된다라거나 네. 아니면 교대하고 사범대에서 예비교사들이 이제 양성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막 변화한다거나 네. 교원들의 자격 제도와 네. 관련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자격이 없더라도 교사를 시켜준다. 뭐 이런 등등해서 다양한 안을 갑자기 막 던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안들은 사실은 교사의 신분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렇죠. 교사의 신분에 영향을 주면 결국 이제 교육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체인 우리 교사들하고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못해요. 네네. 네, 그리고 양성 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한 3개월 정도 되게 이제 형식적으로 네. 이렇게 뭐 수기 과정 뭐 이런 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상당히 이제 수제비들이 많이 우려를 포함하고 있죠. 되게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다들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국가 공무원을 지방직화하는 그 의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가 어떤 정책하는 쪽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게? 정책하는 정부 입장에서요. 네.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직화의 표면적인 의미는
뭐 지방자치제에 뭐 발맞춰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를 뭐 이렇게 더 네. 붙도와준다 이제 네. 이런 의미가 사실 있긴 한데 네네. 저희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공무원들도 지방 공무원들이 각 지역별로 이런 뭐 임금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저조건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신분상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지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고 네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책임져야 되는 네. 이런 책무성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데 네네.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교원들을 지방직화로 좀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네. 그 소방 공무원들이 좀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었다가 지방직화했다가 다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국가 공무원하고 이런 좀 루트를 거쳤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지방직화 문제를 한번 슬 던졌다가 네네. 교원단체들 이런 데서 반발을 하니까 네. 좀 철회하고 뭐 아, 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막 안을 막 던지기는 던지는데 그래서 그 훅훅 던져가지고 저희는 예, 한번 네. 반응을 보는 이런 식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뭐 나머지로는 이제 교원 평가, 뭐 차등 성과급 폐지, 교장 선출 보직제, 뭐 교사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뭐 이런 것들 이제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교원 평가 공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교원 될까요? 평가는 교사들의 뭐 각종 역량을 평가해서 뭐 네네. 부습격 교사를 가려내겠다. 네네. 네.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학생 평가, 학부모 평가, 동료 평가 뭐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평가라는 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평가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해보진 않았죠. 부모로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일상적으로 학교에 그 선생님들 수업을 보시거나 네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평가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동료 평가나 학생 평가도 사실 그 실효성이나 내용에 네네. 있어서 네. 원래 지지를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네.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 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원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네. 가지 연수들이 지금 거의 뭐 넘쳐나고 있는 예. 상황인데 네. 굳이 이것을 교원 평가 제도가 유지할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네네. 차등 성과급 예, 예. 같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차등 성과급은 교사들을 SAB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네. 차등에서 성과급을 지급을 해요. 네네. 근데 이 교원 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사들이 네. 교장 교감생들도 예. 폐지해야 될 제도 1순위로 이걸 아, 뽑거든요. 일순위가. 네, 이거는 교사들이 뭐 보수 진보 뭐 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반대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좀 성과를 매긴다는 네네. 것이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균등왕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없애고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이건 다 하고 있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많이 받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선의를 왜곡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교장 선출 보직제 이거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그 학교가 이렇게 각종 승진제도 문제 때문에 네네. 승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수업이나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 각종 네네. 대회에 출전하거나 네네네. 뭐 관리자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막 네. 이런 좀 폐단이 좀 있어요. 네. 좀 밖에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교사들이 꼭 중요한 부분은 수업이나 학생 지도잖아요. 예. 근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 현재 승지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장 선출 보직제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교장으로 역할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분들은 네. 그 학교의 여러 교육 주체들이 뽑아가지고 아, 임기 동안 보직을 하고 교장 음. 다시 이제 평교사를 하시고 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승진 제도와 관련되는 폐단이 사라질 거다. 네. 그리고 교장 자격증 제도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아,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봐서도. 네. 그래서 다들 네.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네. 외국에서도. 그렇군요. 예. 그 마지막으로 그 교사와 공무원 노동 상권 보장. 이거는 네. 뭐 네. 공무원- 여기에 다 나오긴 했지만 네. 그죠? 네네. 교사 공무원은 노동자라고 다들 이제 그 생각하고 노동조합도 있는데 노동 3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노동 3권 중에 핵심이 단체 행동권인데 네네.
노동자라고 만약에 교사 공무원을 인정하면 네. 노동 상권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노동자라고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가요? 우리 노동자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당연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젊은 조합원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참 전교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교조에서 그러면 20, 30대의 조합원 비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전체 우리 조합원 비율 중에 30% 미치죠. 네. 상당수네요. 예. 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고 이게 20대 선생님들의 교원 노조나 교원 단체 가입률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전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단체와 교원 노조에서의 고민일 거라고 저희들이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네네. 그러면 이 젊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구체적인 뭐 방안을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최연소 위원장 당선자인데 네. 40대거든요. 그래서 네네. 20, 30대 교사들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당사자들 가장 잘 이해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20, 30대 교사들로 구성이 되는 주니어 보드, 이 가칭인데 주니어 네. 보드를 좀 설치해가지고 네. 거기에 정교조 20, 30대 선생님들 목소리도 좀 녹여내고 네. 이제 이 목소리를 녹여내는 것과 좀 더불어가지고 네. 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는 뭐 소통 방법, 네. 그다음 전교조의 좀 새로운 혁신, 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이 많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맞아요. 30대인데. 학교 갔을 때 네. 가장 공감해 주셨던 공약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라고 하시니까 원래 노조에 또 많이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또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해주는 그런 쪽에 가입을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이 젊은 선생님들의 그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면 또 많이 가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첫 번째 네. 해결 방법이 원래는 그거였어요. 예. 기구 말고 예.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는 거. 예. 너무 전교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다 학부모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이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난번 인터뷰 이후에 사실 6만 조합원에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그 구독과 그렇습니다. 좋아요 조회수에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잠깐 나타났었거든요. 실제 네. 6만 명이 맞긴 맞느냐? 뭐 괜히 일당만 이래가지고 6명이 6만 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20, 30대 조합원 선물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해도 좋냐고 제가 물어보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네. 소통방에만 올리고 그랬는데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올리면서 네네. 혹시 경상도 사투리를 이해 못하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라고 올렸는데 네네네. 다 한번 더. 알아듣겠더라고. 아, 되게 구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 사투리 안 썼는데. 아, 네. 근데 지금 차이가 지금은 위원장님인데 이제 위원장님 네네. 끝발을 좀 한번 하여튼 예. 실망하셨다. 끝발이라뇨 부끄럽게 진짜. 그러니까 한 번만 또 조심스럽게 한번 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네. 우리 교육에도 참 많은 과제가 좀 던져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되게 일상화돼 버리면 네네.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뭐 네. 학교의 역할, 교육의 역할 뭐 이런 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정교조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닐까 좀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같이 이 답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이게 다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합법노조로서 또는 네네. 20대 정교조로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지 않은 길을 갈 정교조의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응원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임 위원장이 된 기념으로 정교조가 생각하는 교육 현장에서 과제, 각오 등을 이제 위원장님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을 해드린 거고요. 재도약하는 정교조 첫 위원장으로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을 놓고 깊게 얘기하는 자리도 기대하겠고요. 지금까지 전희영 정교조 신임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그렇죠. 진짜 아. 찐친. 이 정도면 친하다 이러면 안 되고 돈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좀 곤란한 문제로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이 대변인에게 물어보면 또 한 발 빼시는 거 그런 분들이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방송을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직접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출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우리하고 뭔가 좀 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기사를 봤을 때는 약간 애매했던 정책들이 조금 더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열된 정책만 봤을 때는 그 의미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거는 왜 하나? 음. 뭐 이건 무슨 말이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오디오 맥도날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늘 많은 분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까는 또 자기 자랑하고 어. 이제는 또 방송 자랑하고 이 진짜 뭡니까 이거? 그 수미 쌍관 뭐 이런 거죠. 네. 여튼 자랑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저 정도면 훌륭하죠. 뭐. 뭐 잘 끼웠네요. 예. 예.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니까 오늘 방송 참 마음에 듭니다. 기분 좋을 때 딱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요. 뭐 있습니까? 네, 또? 예. 그 코로나 얘기 네. 하나 좀 하죠. 예. 예. 그 우리가 뭐 낙수 효과, 분수 효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 그렇죠. 정책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경제 정책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그 폭포와 분수인 줄. 저는 예. 문과라서. 예. 어쨌든 네. 저는 그 경제 정책 할 때 얘기 나올 네네. 때 나오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네.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네네. 그 만약에 방역에 네. 낙수 방역, 분수 방역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낙수 방역의 덕을 좀 충분히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의한 게 맞다면 네. 그럴듯하다. 네, 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그렇죠. 방역 당국의 헌신 네. 뭐 이런 걸로 계속 확진자, 감염자를 추적을 해서 네, 확산을 뭐 최대한 억제를 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예. 있을까요? 그 네. 중간에 우발적인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나 이태원 클럽, 8.15 집회 같은 일이 생겼어도 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은 어떤 확실히 방역에 기반 덕을 봤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방역 당국과 정부,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좀 버티기 힘든 한계가 좀 다다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단계를 높이는 것도 그렇죠. 뭐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벌써 2.5단계 네, 네. 나오고 이제 3단계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앞서 얘기했던 낙수 방역을 넘어서 분수 방역, 네. 즉 이제 시민 한 명 한 명이 음.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해서 음. 이제 이런 결과로 의료 수요를 점점 줄여서 네.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방역 기반 시설의 어떤 여유를 좀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야기도 그럴듯하고 네. 사실 또 지금까지 또 그렇게 잘 해왔던 우리 네. 또 시민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 앞으로 또 이 상황에서 또 이게 다 가능할지는 그렇죠. 또 조금 장담하기는 피로도도 어렵겠다. 높아지고, 네.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른 나라면 잘 모르겠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한번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됐나? 됐다 하면 어. 이제 뭐든지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요. 예. 그 다이나믹 코리아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네. 예. 그 뭐 단순히 단계 조정을 넘어서는 네. 이 시민 각자의 대응과 양보, 이 배려가 진짜 절실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발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좀 씁시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저는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